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의 코로나 확산세가 눈에 띄게 꺾였습니다. 이동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지킨 시민들 덕분으로 보입니다. 반면 자가격리를 이탈하거나 집합 금지를 위반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사례도 잇따라 나오면서 경찰이 57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후반기 광주시 의회가 시작부터 시끄럽습니다. 의원들 사이의 자리 다툼 후유증 때문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상임위원이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신안군에서 운영하는 여객선 공영제가 이용객들의 호응 속에 노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눈에 띄게 꺾였습니다. 시민들이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준 덕으로 분석되는데요. 방역당국은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이 광주의 코로나 2차 유행이 대전의 방문 판매에서 시작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백화점, 시민들의 발길은 코로나 확산 전보다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시민들은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집 가면 가족들도 있고 지금 광주가 확산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이후 많은 시민들이 이처럼 방역 수칙을 지키고 불필요한 외출도 자제하고 있습니다. 확산세를 가늠할 분수령이었던 지난 주말 광주 시민들의 이동량은 2단계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1일보다 42%가 줄었고 전남도 1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시민들의 협조 덕분에 확진자가 줄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은 긴장의 끈을 놓을 때가 아니라며 시민들의 꾸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금의 확진자 감소 추세가 폭풍 전야의 고요인지 평온한 일상으로 이어질지는 우리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27일 이후 광주에서의 코로나 확산이 대전 방문 판매에서 시작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달 대전 서구 방문업체를 찾아 감염된 광주 확진자가 금양 오피스텔 방문 판매업체를 드나들며 사찰과 교회, 요양원과 고시학원 등으로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종교시설을 통한 2차 전파가 이루어지고 이후 직장, 노인요양시설, 실내 집단운동시설, 학원, 각종 대리점 등을 통해서 방역당국은 지금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다중이 모이는 시설에는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시민들에게 재차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시민들의 협조로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었지만 감염병 예방법을 어겨 형사 입건된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방역당국은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잠적해 보건당국과 경찰 140명이 10시간 넘게 수색 작업을 벌이게 했던 60대 확진자 A씨. 병원에 입원하면 갚아야 할 돈을 벌지 못한다는 이유로 돌발 행동을 벌이면서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런지 노동일하시는데 자기가 얼마 후에 갚아야 될 돈이 있나 봐요. 100만 원 정도. 일을 해야지 돈을 벌어서 갚는다. 애타는 마음이 있잖아요. 지난달에는 해외에서 입국한 20대 여성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마약까지 투약해 경찰에 붙잡혔고 최근에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방문 판매 관련자 20명이 형사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사람은 광주에서만 57명. 최근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일곡 중앙교회에 대해서도 경찰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형사 입건되는 시민들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기간 중 확진 판정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자가격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단 이탈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가격리자들의 철저한 격리수칙 이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들의 안일함과 방심이 상대방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고 감염병 예방법을 어기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무엇보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격리수칙 준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고위험 시설에 입소한 환자와 종사자들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는 요양원과 정신보건시설 등 260곳의 입소자와 종사자 29,263명에 대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마무리했다며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는 중증 환자는 90대 환자 1명과 70대 환자 3명 등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부산에 입항한 외국 국적 선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항만 검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내 제2항만인 여수광양항도 신규 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부두안 쪽에 검체 채취를 위한 컨테이너와 천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선원들이 나란히 간격을 유지한 채 서서 차례를 기다립니다. 다른 선원과 교대하기 위해 무트로 나오는 하선자들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부산항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여수광양항에는 매일 40척이 넘는 배가 드나들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항에 입항한 외국 선박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례가 잇따르자 항만 검역 절차가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중국과 이탈리아, 이란 국적 선박들에 대해서만 승선 검역이 이루어졌지만 이달부터는 모든 국가로 확대됐습니다. 또 하선자들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여수와 부산에 설치된 임시 격리 시설에서 14일 동안 격리됩니다. We will just wait for the result. When the quarantine will send us the result, we'll come back here. Because if all negative, we'll come back here. And if we are positive, we cannot come here in Korea. 검역 대상이 확대되자 검역 당국의 업무는 가중되고 있습니다. 검사 시간을 줄이기 위해 여수신항과 광양항 두 곳에 임시 검사 시설을 설치했지만 정작 인력이 부족해 인근 목포감역소는 물론 군 당국에서까지 지원을 받는 상황입니다. 국립여수검역소의 어떤 자체 시설만으로 안 되니까 공항에 대한 검역 체계는 그동안에 오래되어 왔기 때문에 철도 같은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지금 이제 항만은 부산 감천항 사건 이후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여수광양항에 주로 입항하는 선박은 석유나 철강, 컨테이너 운반선. 모두 올해 하반기부터는 물동량이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예측되는 업종인 만큼 지원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오늘은 삼복 중 첫 번째 복날인 초복입니다. 요즘 비가 내리면서 큰 더위는 없었는데요. 오늘도 심한 더위는 없겠지만 절기답게 어제에 비해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9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은 2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7, 8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도 구름은 많은 상태입니다. 곳곳에 습도가 높아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안팎에 안개도 끼어 있는데요. 오늘 장맛비 소식은 없겠지만 갑작스런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요. 5에서 60mm가량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수사받고 있는 황주홍 전 의원이 잠적해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검찰은 황 전 의원이 일부 유권자와 통화하면서 전달된 금품을 확인하는 내용의 녹음 파일을 확보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왔습니다. 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범인이 도피할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3년으로 연장됩니다. 순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벌어진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해당 의사들과 병원 법인을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6월 순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인 결과 이들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의사 5명과 법인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 보건소 역시 병원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반기 광주시의회가 출발부터 시끄럽습니다.
의원들 사이의 자리 다툼과 감정 싸움 때문인데요.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 선출과 함께 8대 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의장단 선출을 시작으로 상임위원장 경선을 치르기까지 원 구성을 놓고 진통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급기야 일부 의원은 상임위원장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 상임위 변경을 요구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시의회 3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송형일 의원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른바 주류와 비주류로 나뉘어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를 놓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의원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상임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생긴 서운함과 앙금 탓에 일부 의원들은 상임위 첫 회의를 불참했고 집행부 업무 보고를 앞두고 2명의 의원이 한꺼번에 자리를 비우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다 민주당이 사전 경선을 통해서 의장단 후보를 선출하도록 교통정리하면서 소수 정당과 무소속 의원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쭉 되풀이되고 지속되었던 그런 구태들이 다시 구태들이 그대로 나타났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 후반기를 진두지휘할 의장 역시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의원 간 감정 싸움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내분에 휩싸인 광주시 의회가 광주시장과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힘들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5.18 공법단체 설립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용빈 의원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명칭을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관련 공법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5.18 공법단체 설립은 지난 2003년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단체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해결되지 못했고 이 때문에 회원 관리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다양한 미술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고 또 구매도 할 수 있는 아트광주 20이 10월 초에 열릴 예정입니다. 본 행사에 앞서 2차례 프리뷰 전시가 열리는데요. 오늘부터 광주 신세계 갤러리에서 열리는 전시도 그중 하나입니다. 아트 광주 20은 어떻게 구성될지 함께 살펴보시죠.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트광주가 올해로 10년째 되고 있잖아요. 네. 올해 전시회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는 2010년도부터 첫 아트페어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로 11회째입니다. 광주시 10위로 함께 치러지다 보니까 다른 여타 아트페어와 달리 상업성, 대중성과 함께 공공성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광주는 예술가는 많은데 미술시장이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네, 지역적 특수성과 요구가 어떻게 아트페어에 담아낼지 중요한 과제입니다. 온라인 정시가 함께 진행된다는 것이 올해 아트페어의 주요 특징입니다.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온라인 전시도 함께 진행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온라인 전시에서도 아트페어처럼 작품 구매가 가능할까요? 네, 작품 매매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네,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존 갤러리들의 부스 방식의 전시와 함께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이 같이 열린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참가한 화랑의 작품들을 온라인으로 충분히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온라인상에는 작품 외에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또 하나의 아트페어를 디지털 세상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아트페어가 열리기 전에 프리뷰 전시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10월에 본 행사가 열립니다. 이에 앞서서 2차례 프리뷰 전시가 열립니다. 우선 오늘 16일 동행 예술가와 함께를 주제로 광주 신세계 갤러리에서 열흘 동안 전시가 열립니다. 강행복 작가의 예술가의 책, 김기현의 다랑아리, 서호석 노은희 작가의 작품, 송필용 작가의 별에는 밤 작품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아트광주에서 호평을 받았던 작품 17명
명의 작가의 작품, 그리고 올해 아트 강주가 새로 발굴한 청년 작가 11명, 이렇게 총 28명의 80점의 작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프리뷰 전시는 9월 말에 예술의 거리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뷰 전시에서는 작품 구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 작품 구매라는 게 조금 네.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아트페어에 가면 작품 구매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뭔가 나만의 예술품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예술품은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요. 때문에 부대 행사로 생애 첫 작품 구매를 위해서 미술품 투자, 수집 가이드, 미술품 고르는 법 등을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매월 조금씩 돈을 모아서 작품을 구매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트테크라고 젊은 층들이 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역시 관심 있게 둘러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10월 아트페어, 아트 광주 20에 왜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하는가 간단히 정리해 주실까요? 네, 미술에 관심이 있지만 막상 개별 갤러리나 미술관에 들어가시면 들어가기가 어떤가요? 그렇죠. 약간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아트페어는 별개의 갤러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자리에 여러 갤러리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갤러리들 사이를 산책하시듯이 둘러보시면 어쩐지 심리적 부담감이 줄어들겠잖아요. 네, 그래서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가 작가 갤러리 공모를 7월 20일까지 합니다. 아트광주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트광주 20 프리뷰 전시에 관심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안군이 도입한 여객선 공영제가 이용객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선을 확대할 예정인데 섬으로 가는 접근성을 높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안군 증도와 자운도를 운항하는 슬로시티호에 여행객과 차량이 줄지어 오릅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갈매기에게 먹이를 주는 20여 분의 항해 시간은 섬 여행의 가장 큰 즐거움. 슬로시티호에 탄 여행객들은 이 같은 즐거움과 함께 운임에 또 한 번 깜짝 놀랍니다. 여객은 1,000원, 차량은 2,000원으로 저렴해도 너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차하고 4명 타면 최소한 4, 5만 원 정도 생각했는데 6,000원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여객선의 운임이 저렴한 가장 큰 이유는 신안군이 직접 운영하는 공영제 여객선이기 때문입니다. 신안 북부권의 끝섬인 증도와 중부권의 맨 윗섬인 자운도 4.5km를 이어주면서 육지길 75km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덜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선장 등 선원 인건비와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한 해 8억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의 공영제 여객선은 이달 말 도초도에서 하이도에 투입되는 등 3개 항로까지 확대됩니다. 신안군 앞에도의 부속섬인 고이도, 무안군 신호랑에서 지척인 고이도에는 지난 2012년부터 신안군의 또 다른 형태의 공영제 여객선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승객 12명 이하를 태울 수 있는 작은 도선으로 하루 10차례 육지를 오가는데 섬 주민들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육지와 5분 거리가량 떨어져 있는 저 섬을 운항하는 이 도선은 섬 주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도선이 공영제로 운영되기 전 낙도 주민들은 스스로 비용을 모아 선박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구원에서 이렇게 해상 교통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할애를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죠. 앞으로 이런 제도는 계속 좀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안군이 작은 섬 낙도 주민들을 위해 운영하는 도선은 모두 23개 항로에 25개 섬에 이루고 있습니다. 해마다 도선 공영제에 23억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작은 섬에는 공영제라고 하더라도 아예 비용을 거의 안 받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으면 정말 작은 섬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섬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지난해부터는 여객선 야간 운항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객 선사들에게 재정지원금을 보전해주는 중공영제 방식으로 지금까지 목포, 도초 등 3개 항로에서 운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라남도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야간 관광명소 8곳을 배경으로 매주 목요일 밤 버스킹 공연을 진행합니다. 전라남도는 해남 두륜 미로파크, 목포 평화광장 춤추는 바다분수, 완도 생일도 등 야간 관광명소 8곳에서 가수들의 공연을 마련하고 지역 관광지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대표 농촌 여행지를 선정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체험, 휴식, 역사, 문화 탐방 등 3가지 테마로 선정한 지역의 대표 농촌 여행지는 백운산 성불계곡 인근 광양 봉강 핵살촌 마을, 옛 정취가 물씬 풍기는 순천 꽃마차 마을 등 모두 6곳입니다. 전남도는 이번에 선정한 여행지 홍보와 함께 관광객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휴가를 위해 농촌 체험 휴양마을과 관광 농원 등에 대한 안전 위생 관리 실태 점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구는 파울. 떨어졌는데 이 공을 받아서 안타를 만들어내는 나주환이 6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의 타구도 빠져나갑니다. 주자는 2명, 2볼 2스트라이크. 잡아당긴 타구 1루 쪽 이성규, 투수 백정현 뜁니다. 공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면서 3루 주자 득점 인정. 안타도 있고 공도 잘 보고 받아 때렸고 결국 안타를 뽑아냅니다. 열은합니다. 1사후에 최용우가 안타를 치고 하고 있습니다. 또 스트라이크. 지금은 변화구가 팔에 맞은 것 같은데요. 1-2 카운트. 이 타구에 최용우가 3루 돌아서 멈춥니다. 바로. 지금은 잘 멈췄어요. 네. 1-2 카운트. 이 타구의 동점 그리고 역전력으로 백홈 태그아웃. 동점 됐습니다. 김규성이 안타를 치고 나갑니다. 오승원에게 안타를 뽑는 김규성 맞았습니다. 8개. 갖다 맞췄고 김기현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1번 타자 최용우와 오승환의 대결. 오른쪽 높게 멀리 담장 쪽 담장 스리런 홈런. 최용우가 또 한 번 해결합니다. 역시 최용우입니다. 최용우가 이 홈런으로 13년 연속 2자릿수 홈런. 대단한 홈런이 나왔네요. 네. 경기 종료. 최종 점수 5대2. 백운고가 철거공사 후속 조치가 발표됐습니다. 본격적인 철거는 8월부터 11월까지고 8월 중순 이후 교량 상판이 철거될 때는 크레인이 차로에 들어서는데요. 심야 시간이나 새벽 시간에 공사가 진행됩니다. 주월 교차로 횡단보도는 위치가 조정되고 양운해안의 아파트 앞에 차로가 추가되는 등 교통 혼잡을 줄일 방안이 시행됩니다. 광주의 한 중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심폐소생술 덕분에 아버지를 살렸습니다. 조대여중 1학년 박채희 학생은 지난 6일 거실에서 쓰러진 아버지를 발견하고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갈비뼈 손상이 있었지만 덕분에 아버지는 무사히 깨어났다고 합니다. 박채희 학생은 학교에서 배웠던 심폐소생술이 큰 도움이 됐다며 아버지가 회복하셔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콩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조슈아 웡과 네이선 로가 한국 지인을 통해 5.18 열사에 헌화했습니다. 5.18 40주년을 기념한 것으로 홍콩 상황과 코로나19 유행 등을 고려해 방문 대신 헌화를 한 건데요. 조슈아 웡은 옛 전남도청에서 최후까지 항쟁한 문제학 열사에, 네이선 로는 무명 열사의 묘에 조화를 보냈습니다. 조화에는 광주 민주화운동을 잊지 않겠습니다. 어제의 광주가 오늘의 홍콩이 적힌 리본이 달렸습니다.
코로나19로 바뀐 우리의 일상이 그림으로 기록됐습니다. 광주 시립미술관 온라인 전시 또 다른 일상 그림으로 기억하기인데요. 30대부터 60대까지 코로나 시대 지역 작가들의 일상을 통해 감염병 전후의 변화를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삼복 중 첫 번째 복날인 초복입니다. 요즘 비가 내리면서 큰 더위는 없었는데요. 오늘도 심한 더위는 없겠지만 절기답게 어제에 비해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2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7, 8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갑작스럽게 훌쩍 오르는 기온 변화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종일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오전 중에는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서 곳곳에 안개도 끼어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장맛비 소식은 없겠지만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릴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광주와 전남 내륙에 오후부터 밤 사이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예상되는 소나기의 강수량은 5에서 60mm입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0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구름이 많은 가운데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광주의 낮 기온 2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6도 보이겠고요. 해남의 낮 기온도 26도로 예상됩니다. 순천의 낮 기온은 28도 보이면서 어제에 비해 비교적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일요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 광주의 낮 기온 29도 안팎으로 지속이 되겠고요. 일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 사이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